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얼 놀이 코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라는 주제로 만 4세 유아들이 놀이하고 또 활동한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의 시작은 주말 보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한 유아가 이제 마트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였더니 다른 유아들도 이제 마트에 다녀온 경험, 영화관이나 놀이터에 다녀온 이제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키와 역할 영역에서 마트 가게 주인과 손님으로 역할놀이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또 교사는 이때 물건을 잘 팔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과 함께 이 역할놀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상호작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양한 가게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트로 시작을 했지만 CGV라든가 키즈카페 같은 다른 가게에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다양한 가게들의 관심을 가지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는 뭐 키즈카페가 있다, 뭐 우리 마을에는 CGV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을로까지 이제 관심이 이제 확장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선생님, 우리 동네 이름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서 교사가 우리 자석 글자로 한번 알아볼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자석 글자를 또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들끼리 이제 마을 이름을 이제 만들어 보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사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우리 동네에는 무엇이 있을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네 사진을 제공을 해줬고, 우리 동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린이집 옆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 친구가 살고 있는 집 옆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만 있던 우리 동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이름표를 만들고 또 마을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마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마을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만들기로 했는데, 마을을 만들기 전에 도로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도로를 먼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제 아이들이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재활용품, 뭐 박스 종이라든가 요플레 통이라든가 나무 젓가락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줬고요. 아이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횡단보도, 이 사진에 이제 횡단보도 만드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가 정지선, 또 신호등, 사람 이제 같은 것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마을 이름표를 세우고, 또 아파트라든가 병원, 경찰서, 가게 등으로 마을을 이제 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블럭이라든가 또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우유곽 같은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이제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제 모습들을 사진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 마을을 이제 구성을 했고, 그리고 건물의 크기도 실제와 유사하게 아파트는 크게, 뭐 병원이나 경찰은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작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모습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겠고, 마을 이름도 이렇게 제시를 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또 마을에 다니는 버스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버스를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교사가 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큰 박스를 또 제공을 해줬고, 또 달력도 제공을 해주어서 버스 노선표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사진에 보면 저기 안쪽에 1004번 버스 지도라고 이제 있을 거예요. 버스 타본 경험이라든가 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버스 놀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서 벗어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조금 가야 되는 그런 공공기관에 이제 관심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이 이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제 관심이 변화되고 또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놀이와 활동 사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교사가 우리 동네라는 주제로 이제 놀이하고 활동을 하면서 지원해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전의 놀이 주제가 우유곽으로 만든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놀이 주제와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 동네를 구성할 때 자료가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또 교사는 지속적으로 놀이에 필요한 재료들을 재활용품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놀이 공간을 이제 쌓기 영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을을 구성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져서 유의실까지 이제 확장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고요. 실제 놀이 기간은 2 주였는데 우리 동네에 대해서 2주 정도 놀이를 하고 또 이제는 동네를 벗어나서 공공기관으로 이제 관심이 이동이 됐는데 놀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사는 놀이를 관찰하면서 질문하고 또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유아의 경험과 누리과정 연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는 몸이나 도구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놀이를 하였습니다. 의사소통 관련해서는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생각을 말하는 경험을 하였고 사회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유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면서 서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술 경험 관련해서는 동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활 속 다양한 재활용품이라든가 자료를 활용해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연탐구와 관련해서는 동네를 구성하고 버스놀이로 이어지기까지 비교하고 분류하는 이런 다양한 탐구 과정을 자발적으로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동네 놀이와 활동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유아들이 직접 만든 조형물로 마을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유아들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며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아들의 경험은 유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후 활동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교사는 질문을 통해 유아의 생각을 이끌어내거나 확장시켜 줌으로써 유아 주도의 활동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동네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활동에서 지역의 사진을 제공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유아들이 경험한 동네를 떠올리기에는 좀 넓은 범위의 사진을 제공한 점이 아쉽다라고 하셨습니다. 놀이와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사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 유아들의 놀이를 확장 및 심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다 보면 유아들의 답변이 몰라요, 싫어요, 좋아요로 단답형이 많아서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은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유아가 하고 있는 놀이 그리고 그 놀이에서 보이는 감정과 관심 또 사용하는 놀잇감 등에 집중하여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찰을 통해 상호작용하기에 적절한 순간을 찾았다면 상호작용 방법을 잘 결정하여 개입하도록 합니다. 상호작용 방법으로는 모델링이나 질문, 정보 제공, 제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사가 사용하는 상호작용이 유아의 이전 경험이나 유아가 현재 관심을 갖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공유된 관심 속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은 모든 유아가 함께 놀이를 하면 더 재미있겠지만 참여하는 유아들만 함께 놀이를 하고 전혀 관심 없는 유아들은 아예 다른 놀이를 하기도 하며 참여하더라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원활한 흐름이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은 모든 유아를 한 가지 놀이 주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유아마다 놀이에 대한 욕구가 다르고 또 놀이 발달 수준이나 놀이 성향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다른 놀이를 하더라도 그 놀이에서 유아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사는 이를 존중해주고 허용해주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유아가 다른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고 있는데 교사가 의도적으로 많은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는 놀이로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유아들이 놀이는 언제든지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산발적 놀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